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0.47% 강보합권 속에서 2,71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와 줬는데요. 1%대 상승세로 877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사흘 만의 상승세인데요. 오늘 0.47%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가장 고점인 2,727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내 좀 하락폭이 있었고요. 다시 좀 반등세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닥의 하루 흐름도 코스피와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가 가장 컸고요. 그 이후로 좀 낙폭이 있었지만 그래도 반등세 나와주면서 1%대 상승세 있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이 1,896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개인은 634억 원 담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600억 원가량 매도 물량이 보였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좀 끌어줬고요. 개인이 481억 원,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은 298억 원, 외국인은 200억 원 물량 덜어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대다수 좀 파란불 킨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홀로 좀 빨간불 켰네요. 0.45% 상승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0.54%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73,000원 선까지 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반면에 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42,000원의 종가 마무리되었네요. SK하이닉스 보합권 나머지 여타 종목들 좀 파란불 켰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오늘 혼조세 보인 가운데 카카오 빨간불 켰고요. 삼성 SDI 1.4%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카카오 0.87% 오늘 상승을 하면서 92,600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는 1.28% 오늘 좀 하락세 더 있었습니다. 30만 원 선에서 오늘 종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 2위 오늘 파란불 켰고요. 3위에서 5위 종목 빨간불 킨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2.48% 하락세가 좀 컸습니다. 62,800원의 종가 마무리 짓는 모습. 어제는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345,500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LNF 빨간불 켰고요. 여타 종목도 게임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위메이드까지 오늘 좀 빨간불 켰고요. 1.89% 빨간불 켜는 모습.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좀 파란불 켰네요. 2.5% 셀트리온 오늘 그룹주들 좀 쉬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부를 책임져줄 전문가님, 미다스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월요일에도 뵙고 수요일에도 오늘 일주일간 2번 뵀는데 네, 오늘은 또 특별히 2시간 방송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또 노란 톡방에 열혈 톡방 러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전문가님 수익을 많이 내주셨어요. 네, 당연한 일이죠. 네, 좋습니다. 인사와 함께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요즘 참 난해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은 분명히 낼 수 있고요. 10% 이상의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지금 시장의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GSE죠. GSE로 오늘 장 초반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내시고 10% 넘게 수익 가뿐히 맞습니다. 내시고 끝내셨더라고요. 네, 수익 자랑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할게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수익률 자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12월 달 수익률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월 수익률이 한 20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거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수익 낸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12월 달에는 사실 상승장이 강했기 때문에 뭐 수익 잘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편하게 수익을 냈던 부분이 있었고요. 1월 달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하락장으로 힘들었죠. 그랬죠. 1월 달이 좀 힘든 한 달이었는데 이제 172% 정도 수익을 냈고 지금 이번 달이 며칠 남았죠? 이제 한 4거래일 정도 남았나요? 맞습니다. 네. 4거래일 남았는데 지금 161%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GSE로 이제 12% 넘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찍었는데 1월 달 수익률은 금방 도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 수익을 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GSE가 제가 지금 이번 달에만 여섯 번째 단기 네. 트레이딩으로 수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사실 되게 많이 주로 들어갔던 이유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러시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러시아발 전쟁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섯 번째고 10번째고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 날 거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개장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진입을 해서 이제 13.27%를 수익을 실현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16.62%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지금 이틀 만에 방송을 왔죠. 네. 이틀 동안 제가 두 종목 수익을 냈는데 두 종목 모두 러시아 관련 수혜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러시아 관련주가 특히나 어제는 더 그렇죠. 같고요. 그죠? 근데 오늘도. 요즘 시장이 이슈가 딱히 없어요. 네. 시장을 주도하는 sek터가 다 러시아발 전쟁 공포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뭐 식량, 뭐 에너지, 뭐 금, 뭐 이쪽인데 네. 제가 이 부분은 오늘 또 자세히 좀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필살기로 갖고 왔기 때문에 살짝만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GSE는 그 서부 경남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유럽 천연가스와 하등 상관이 없는 기업인데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천연가스 급등에 따라서 같이 덩달아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GSE 말고도 뭐 대성에너지나 SH에너지화학 등의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왜 GSE를 이렇게 여섯 번째 공략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가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저가에서 고가까지만 이렇게 이 일봉을 보면은 30%가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가 1,500원대에 시작을 했는데 하한가를 달성할 정도로 쫙 빠지다가 그대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입니다. 그만큼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수익 내기 너무너무 편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즐겨 찾기일 정도로 관심 종목으로 저 지정해 놓고 오늘도 가겠는데 하면 거의 매일 장 초반에 좀 공략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 원전 관련주죠. 혹시 아시나요? 네, 에너토크도
전문가님이 원자력 관련주로 또 핫한 종목이죠. 맞습니다. 그 제가 보통 한 섹터에 만약에 원전이다 하면은 뭐 어떤 두산중공업도 네. 있고 뭐 한전기술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원전 섹터에서도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에너토크도 사실 제가 굉장히 주로 공략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매출처가 정부 기관입니다. 매출처가 정부기관이요. 이게 사실 네. 원전이라는 게 사기업이 만들어서 운용을 한다거나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분야예요. 대부분이 국영 기업이 원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밸브, 구동 밸브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 매출처가 정부다라고 한다면 어떤 원전 관련 정책이 있던 간에 에너토크가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 자체가 꾸준할 수밖에 없죠. 주 거래처가 정부니까요. 왜냐하면 이 원전 사업이나 원전을 만드는 국영 사업도 갖고 있는 거래처가 있을 텐데 직접적인 정보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찾기라는 것은 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에너토크를 좀 이렇게 주로 찾는 편인데 요즘 또 이슈가 있죠. 글로벌 탄소 중립 이제 핵심 인프라 부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가 마크롱 이제 마크롱이 원전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약 20년 만에 이 말을 뒤집고 다시금 이제 원전 네. 착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캐나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이제 우리가 한 번은 작년 하반기에 뜬 적이 있었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요거를 이제 최대 4개나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원자력 스타트업이 이제 또 똑같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도 중국도 지금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제 건설을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적인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흐름이 굉장히 좋지만 올해 내내 저는 강세를 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너토크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꼭 그 관련 섹터에서 한 종목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종목에 있어서 차례대로 수급은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대장전자 이제 반도체 쪽에 대장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그 이군격인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뭐 이런 식의 한미반도체 이군격인 이제 반도체들이 올라갈 거고 2군이 올라가면 3군들 시총이 낮은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들 시총 낮은 3군에 있는 종목 투자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주요 핵심이고 또 이번 대선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제 원전으로 최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원전 섹터가 또 강세를 좀 받고 있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고요. 이제 원전 경제성 재조명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겨울 동안 이제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급등과 유가가 이제 좀 가격이 많이 급부상하면서 전력 가동률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력 거래량이나 가동률 자체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또 다시 원전 섹터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 가지 이슈로만 강세를 띈다? 이거는 단발적인 이슈로밖에 안 됩니다. 원전 섹터가 제가 좋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이슈뿐만 아니라 이 대선 주자가 얘기를 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원전을 다시금 뒤돌아보고 있는 왜? 탈원소 중립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원전에 다시 집중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네, 코인 종목일 텐데. 관련주죠. 그렇죠. 우리기술투자. 네.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두나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두나무 지분이라는 거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거든요. 지분 이제 7.59% 갖고 있는데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됩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사실 굉장히 안 좋죠. 네, 지금 급락세예요. 암호화폐 네. 시장은 올해 사실 조금 올해가 아니라 이 러시아발 지정학적 긴장감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도 큰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암호화폐라고 또 따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가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실적 시즌이고 또 두 번째로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선물 ETF가 이제 나오면서 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실적이 저는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전에 어떻게 알았냐? 수급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관이 주워 담기 시작을 해서 제가 좀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작년 영업이익을 이제 7,926억을 달성을 하면서 전년 대비 2,065%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00% 이상 증가하기라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죠.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세를 보였고 단기로 이제 진입을 해서 10.73% 수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종목 오늘 3가지만 가져왔어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기술투자와 그 전에 원전 관련주로서 에너토크, 마지막으로 또 GSE까지 이 세 종목 수익률을 내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고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이 거래량과 수급과 이슈, 이 모든 것이 갖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전문가님의 수익률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에서 오늘의 시황 상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수 있는 주식왕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눈치 싸움 준비 시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이 될까 말까 지금 뭐 치렀다 한다라는 소식들 많은데 이 눈치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월요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감 자체도 이렇게 자꾸 팽배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말로 수혜를 볼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러시아와 미국이다라는 제가 말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 얘기입니다. 눈치 싸움은. 왜냐? 지금 이렇게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나 다 똑같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전쟁은 사실 어려울 것이다가 맞습니다. 네. 워낙 강대국끼리의 지금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은 어려우나 경제적인 전쟁이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치밀한 물밑 싸움이 굉장히 지속이 될 수는 있다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눈치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상승을 해야 하는 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내수 시장에 타격받은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도 많았고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들어서야 하는 게 맞지만 러시아발 이제 군사적 긴장감, 이 리스크 때문에
시원하게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만 같아도 이게 사실 며칠 동안의 장세가 비슷합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10분 봉으로 틀어봤는데 강세 출발했죠, 오늘. 그렇죠. 강세 출발했는데 오전만 하더라도 양 지수 모두 외인과 기관이 거의 순매도세가 좀 거셌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27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코스피는 2700선을 지켜줘야지 충분히 반등을 할 수가 있다. 횡보하는 선이 있더라도 2700선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었고 어제만 하더라도 2700선을 깼거든요. 깼는데 다행히 오후에 또 이제 반등이 이루어져서 2700선 잘 회복해서 마감을 했는데 또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을 좀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어떻게요? 왜냐면 전일에 미증시가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늘은 2700선을 지킬 수 있을까 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강세 출발을 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로 종목들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많이 드리죠. 시가를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수도 시작을 할 때 갭상을 시작해서 강세 출발을 하느냐, 약세 출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이 수급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국내 증시가 날아갈 정도의 호재가 있다면 아무리 강세 출발을 하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리스크가 크고 지정학적 뭐 이런 공포 분위기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데 강세 출발? 그러면 당연히 일단 매도세가 들어오겠다. 선물 시장에서 먼저 반영이 되니까요. 네.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다면 현물 시장에 당연히 따라서 흐름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2700선을 잘 지켜주고 오후장 들어서 다시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대부분이 좀 비슷했어요. 오후에 매수세가 좀 몰립니다. 이 오후에 지금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오후에 반등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큰 틀로 보면은 아직도 약세장인 건 맞아요. 오늘만 해도 상승 종목이 1000종목이 많았죠. 코스닥에선 1000종목이 넘었고 코스피에선 672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는데도 우리는 상승장이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전혀 못 느꼈어요. 전혀 못 느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표랑 실제 내가 실물로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빨간불이 떴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가가 높게 측정돼서 출발을 하다 보면은 보유자들은 지금 이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불안하니까. 맞아요. 이 종목을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이 매도 물량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다시 이평선을 만나러 회귀 본능에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결국엔 주가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 매도 물량이 나와서 내려왔던 주가들이나 증시 지수들이 저가라고 판단한 기관이나 저가라고 판단한 외인들이 이제서야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도지라는 거예요. 빠졌던 거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데 결론은 누구도 외인과 기관이 뭐 어떤 손해를 봤다, 뭐 개인이 손해를 봤다 이런 게 아니고 워낙 유동성,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난해한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눈치 싸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조금 물릴 수는 있어요.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절을 하지 않거나 홀딩을 하는 이유는 이 변동성에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톡 브리핑에도 이제 아침에 이제 장 초반이나 이제 오후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장에 대한 브리핑을 할 때에도 중심 잘 잡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투매 심리에 의한 매도 물량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매도해버리면 손실이 엄청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치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 딱 잘 잡으시고 내가 처음에 진입한 이 종목의 목적, 중요도, 정보만 기억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이제 최소한의 손실로 또는 최대한의 수익으로 실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불안정한 출렁이는 시장에서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멘탈을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셔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황 이야기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황 생활 살펴봤고요. 오늘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살펴봤지만 오늘 좀 코스피의 전반적인 흐름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파란불이 좀 많았어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0.54%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75,000원, 76,000원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73,000원이에요. 삼성전자. 언제쯤 반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개별적인 호재로 움직이기엔 너무나 덩치가 큰 회사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증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호재는 없지만 특별한 악재도 없어요. 그러면 1월 달에 하락을 했던 폭으로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제쯤 올라갈까요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종료됐다. 이제 긴장감은 끝났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 이상 반도체 업계의 지금 업황은 여기서는 무쓸모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반도체 업황에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가 몰리더라도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의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반도체 수출이고 뭐고 얘기할 틈이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언제쯤 올라갈까요? 언제쯤 힘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는 시황과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특히나 오늘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 1위부터 5위 종목 좀 파란불을 많이 켰는데 삼성전자 역시나 시황과 함께 더불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제 대비 조금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합과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은 가운데 원익 IPS 0.93% 상승세, 동진세미캠은 2%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칩셋미디어와 PSK, STI는 2%대 상승세였고요. 전체적으로 2% 내외의 또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오늘 1% 하락세, 후성 2% 상승세 있었습니다. 테스나는 어땠을까요? 2% 하락세 있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는 1.8%대 상승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오늘 상위 종목, 상승하는 종목 조선주가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가장 대장주는 대우조선해양 21% 네, 상승을 했고 STX 엔진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29.77% 상승을 했고 조선과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조선 기자재주가 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카본이 오늘 15.6% 상승을 했고요. HSD 엔진도 10%대 상승률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주 왜 오르는 거죠? 오늘이 아니고 조선 쪽이나 해운 쪽으로 네.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좀 몇 주가 됐습니다. 네. 몇 주가 됐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제 강세를 받았던 이유는 역시 러시아발 이제 군사적 긴장감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가 이제 러시아가 주요 에너지 이제 생산국이지만 수출도 하죠. 그래서 에너지 강국인데 해상 운송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견고하다는 이제 평가가 가장 강하고 만약에 전쟁이 실제로 터지게 된다면 미리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떤 이 수요 증가 때문에 해운이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 설비 발주가 늘어날 전망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조선기자재 쪽 이제 관련 섹터입니다. 이제 아까도 초반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발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결국에는 이 공포심밖에 없어요. 이 공포심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내내 이 해상 운송 쪽이나 이 조선 쪽이 상당히 힘을 못 썼어요. 그랬죠. 작년 1년 동안 이제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기록 네, 막 이렇게 맞습니다. 정말 호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실적과 별로. 다르게 네, 갔죠. 그러니까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매수 유입세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선과 조선기자재주 내일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내일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이 조선기자재주나 해운이나 뭐 이쪽은 단기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움직임이 정말 더딘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좀 주로 하는 전문가들은 중기급 이상, 이제 장기급으로 접근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중기나 장기적인 종목은 들어가죠. 네. 진입을 하고 실제 분석도 많이 하는 편인데 중기나 장기 지금 해운이나 조선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까 원전하고 같이 올 한 해 해운, 조선 이 원전 쪽은 좀 순항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 섹터 중에서도 누가 먼저 가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이제 저같이 미다스 전문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대장주가 누구인지, 이 중에 1등이 누군지는 전문가님의 판단이 더 빠르시겠죠.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전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님이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지금 실시간 상담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담은 TS 트릴리온입니다. 네, 매수가는 1,760원, 비중 8%라고 하는데요. TS 트릴리온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0.41%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1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네, TS 트릴리온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1,205원 선에서 1,290원 선까지 장 초반에 조금 더 상승세가 있었고요. 1,210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월 24일까지는 1,800원을 했던 이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시도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TS 트릴리온 대선 관련주이기도 했었는데 정책 그렇죠. 관련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책 관련주죠. TS 트릴리온뿐만이 아니라 정태주의 약점이 뭐죠? 급등에는 급락이 따른다. 그렇죠. 네. 정태주를 진입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손절은 각오한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기가 보통 마련인데 이 질문을 이제 주신 분이 이 종목을 상담해 주신 분이 그걸 혹시 알고 진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1,760원이라면 긴 시간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네. 저도 TS 트릴리온 진입해서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네. 한 오를 두 때 번 참 정도. 잘 올랐어요. 네, 2번 정도 네. 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탈모 공약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탈모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탈모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한 몇백만 명 될 것 같은데요? 몇백만 명이 아니고 탈모 인구는 1000만 시대입니다. 5천만 인구의 탈모 인구가 1000만이나 1000명입니다. 50대 같은 1000만 경우에는 명은, 네. 지금 4명 중에 1명이 탈모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탈모 공약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렇게 4명 중에 1명, 뭐 5명 그렇네요. 중에 1명이니까 확 와닿죠. 와닿네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탈모 시장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왜? 치료 비용이 비싸요. 맞습니다. 이 탈모 지금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약뿐만이 아니라 주사도 있고 바르는 치료제도 있고 또 단기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탈모 인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손을 놓는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직 획기적인 치료제나 뭐 그런 게 안 그렇죠. 나왔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탈모와 치매가 이제 해결이 된다면 인류가 엄청난 높은 질의 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이제 구간인데 이 이재명 후보가 탈모 공약을 걸었던 점은 실손을 할 수 있겠다. 네. 실손으로 이제 이 종목을 넣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작년만 해도 도수 치료가 이제 실손이 가능해지면서 네. 보험사들이 사실 손해를 많이 봤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도수 치료는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하던 치료에서 이제 조금만 좀 찌뿌둥하거나 하면 마사지 받듯이 갈 수 있는 게 또 도수 치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탈모 공약이 만약에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대통령이 돼서 탈모 공약이 실현이 된다면 탈모 인구가 1000만에서 저는 2~3배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탈모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탈모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얇아지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얇아지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나는 빠지진 않아.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실손이 된다네.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하던 탈모 치료비가 실손이 되면서 10만 원밖에? 20만 원밖에? 이렇게 비용이 절감돼? 그러면 나도 가서 치료 받을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시장은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 중에 하나가 TS트릴리온입니다. 이 TS트릴리온은 샴푸 파는 업체입니다. 이 탈모 샴푸를 제조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체주로 엮여 있고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실제 네. 이재명 지금 이 대선이 코앞에 있잖아요. 지지율 뭐 1%, 뭐 0. 몇 포인트 이 차이로도 정태주는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한가를 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TS트릴리온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수급이나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종목이 갈지 말지는 결국엔 정치적인 이슈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봅시다. 지금 주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121평이자 61평인데 지금 상승의 폭을 보자면 이만큼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요 자리가 아닌 이 241평, 이 회색 선은 241평이고 이 검은색 선과 초록색 선은 지금 61평과 121평이거든요. 이 주요 자리에서 지지받지 않는다는 거는 계속 하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봉이 떴다고 해서 반등이 아니거든요. 지지라는 것은 지지받을 만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양봉이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일단은 주요 자리에서 지지를 했고 또 지금 못 넘고 있는 선이 어디죠? 241평. 241평 위에 지금 있긴 합니다. 21평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종가를 아래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저라면 1760원에서 진입을 하셨잖아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추매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추매를 권해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되느냐 또는
호재거리, 이슈가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매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추매를 한다면 평단가는 이 중간 정도가 되겠죠. 약 1,500원 정도가 이제 평단가가 될 텐데 1차 저항 라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1,500원대. 1,500원대 여기서 지금 많은 매물대가 몰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여기서 시가가 형성돼 있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여기서도 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00원 선에 안착을 했을 때 슈팅이 나온다고 한다면 1,500원 선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매를 진행을 했을 때 평단가 근처에서 안전 귀가를 하시거나 약수익 익절 또는 약손절로 마무리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TS 트릴리온에 대한 상담, 차트 분석까지 꼼꼼히 해주셨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휴마시스에 대한 상담이네요.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로 휴마시스 또 잘 갔던 종목이긴 한데 이 매수가는 31,7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10%. 최근 들어서는 좀 하락세 있었네요. 오늘은 0.97% 빠지면서 23,350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어요. 21,250원의 고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11시 부근기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0.97%, 1% 가까운 하락세. 최근에 36,450원까지 또 고점을 찍었던 휴마시스입니다. 2월 초에는 상승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급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매수가 31,7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휴마시스가 최근에 굉장히 상한가를 또 연달아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혹시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네. 어떤 것 확진자가 때문에? 막 늘면서 진단키트 대란이 대란이 있었죠. 대란이 있었죠. 그죠? 진단키트가 모자라게 되면서 휴마시스가 이제 이렇게 수급을 좀 많이 받아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PCR 검사를 이제 아무나 시켜주지 않으면서 신속 항원 검사라는 어떤 이 방역 체계를 좀 전환을 하면서 진단키트가 모자라게 되고 대란까지 나오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갑자기 다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진단키트가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코로나가 종식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이미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지겨울 정도로 이미 그냥 생활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의 재료로서 어떤 이슈로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 우리가 진단키트 쓸 일이 그래도 없을까요? 있죠. 이제는 진단키트가 우리 집의 생활용품, 필수용품을 해놓듯이 뭐 한 서랍에 뭐 한 10개, 20개씩 구비해 놓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더라도 진단키트를 해보고 특히나 지금 뭐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회사에서는 거의 매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문가들이 네.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여러 명을 만나는 서비스 업종이나 또는 뭐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업종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약철이 다가왔어요. 지금 날마다 뉴스 기사가 아이들 코 찌르는 거, 아이들 이 진단키트 쓰는 거가 이제 이걸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학교 측에서도 정부 측에서 교육청에서 진단키트를 사서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겠다, 배부해주겠다라는 식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주 매출처가 오히려 기관이나 이제 뭐 정부나 어떤 이런 뭐 교육청 같은 산하 기관들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지금은 좀 시장의 주목을 못 받을지언정 실적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 대란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의 수요가 더 늘었을 거예요 아마. 또 언제 이런 대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만 필요하더라도 5개를 구입하게 되고 5개만 필요하더라도 10개를 구입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실적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에 아예 관심을 꺼서는 안 된다고는 보지만 휴마시스가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 이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할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진입가가 지금 31,700원이라고 하셨는데 볼게요. 31,7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네. 10%면은 제가 주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있어요.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비중을 5% 이상은 담지 말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요. 중기나 장기는 사실 상관이 없죠. 왜냐면 긴 기간 동안 이제 좀 담아두고 이렇게 들고 갈 종목이기 때문에 분석도 조금 더 꼼꼼히 하고 또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을 이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매수를 많이 하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단타나 단기 트레이딩급의 종목들은 변동성이 워낙 클 수밖에 없고 급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본능적으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진입가를 보면은 이거는 상한가 가려고 할 때 지금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때 매수를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중을 10%는 사실 많이 넣은 겁니다. 비중을 10% 넣었으면 여기서 추매를 하려면 비중이 20%가 돼야 되는데 단타를 비중 20%로 하는 투자자들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일단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주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급등세를 보여서 급락을 보여왔고 한 달간, 몇 주간 지금 횡보세를 여기서 잠깐 보였죠. 횡보세를 보였는데 이 횡보세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결국 5일 1평 깨고 21일 1평마저 깨고 60일 1평 만나러 오는데 60일 1평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 왜일까요? 혹시 기술적 분석 좀 아시나요? 볼게요. 왜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냐? 60일 2평이자 매물이 여기가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지지와 저항이 많이 형성된 부분이 매물대냐? 여기서 제일 거래량이 많았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실 줄 아는 요즘 개인 투자자들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반등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지 자리이니까. 주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이 까만 선과 회색 선 만나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때 만약에 내려오는 건데 이 회색 선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저점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실 타이밍을 놓쳤어요. 놓친 이유가 이 5일 2평, 10일 2평 이탈하는 순간, 20일 2평 이탈하는 순간 두 거래일 전에 이때가 원래는 빠져나와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게 놓쳤기 때문에 60일 2평에서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다면 여기서 추매를 하셔서 안정기간이나 약손절 또는 약수익 익절하시는 방법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휴마시스에 대한 상담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상담은 2부 때 시간이 남으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도 미다스 전문가님과 2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